자, 오전에 10시 58분에 질문 주셨는데 1시간이나 늦어졌어요. 저희 깜빡해 버렸어요. 다른 거 설명하다가. 질문 내용이 이 현대 그린푸드 관련해서 관련 회사이신데 한번 좀 봐달라고. 그래서 작년 연말에 매수해서 많이 물려 있으시고 평단가 낮춰서 10,000원에서부터 12,000원 사이 학교 급식 중단으로 하락 뭐 이런 내용 기준이신데, 일단은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19가 이제 어느 정도 잠식되고 잡혀나가고 개선이 될까, 개선되나 이렇게 기준이 이제 확인이 된다면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겠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이유에서든 수급 범위가 이제 뭐 대주주 지분이 64%나 된단 말이에요. 유통 물량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 되는데,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수급이 계속 이제 추가적으로 꼬여 있으면서 계속 바닥으로 내려왔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뭐 실적이나 이런 뭐 부분, 또 성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이제 뭐 회의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메이저들 입장에서는 저평가 상태 0.47배의 PBR 저평가 상태가 맞는데, 문제는 맞는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저평가 상태는 맞는데 결론적으로 한국전력 같은 게 0.19배까지 밀려 내려갔었거든요. 그러면 PBR의 절반까지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 그렇게만 따지면.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이제 현대 그린푸드 같은 경우가 기존에 PER이나 PBR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형성됐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주가보다는 높게 다 형성이 돼 있었네요. 그죠? PBR 기준에서. 그다음 PL 기준에서도 지금 9배 수준으로 미끄러져 있는데 좀 과도하게 좀 많이 미끄러져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좀 나름 저평가 인식이 잡혀도 무리 수는 없겠다. 절대 뭐 고평가로 해석할 수는 없겠죠. PER 9배, PBR 뭐 0.4배 수준이면. 다만 중요한 것은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변동성이 나와줘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조 미만으로 미끄러져 있는데 개인들에 의해서 14일 이후에 이제 조금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들에 의해서. 외국인 기관의 수급도 조금 더 확대되어 있긴 합니다만 보통 때 대비해서 그렇게 뭐 월등하게 확대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이제 개인들에 의해서 어떤 뉴스가 나왔겠죠. 뭐 저평가 인식에 대한 뉴스라든가 뭐든 거기에서 이제 변동성이 좀 형성이 된 것 같은데요. 그 흐름 속에 손바뀜이 아닌 매도의가 조금 연출이 되고 있다는 건 좀 아쉬워요. 다만 이제 물량 자체는 너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의미 부여하기보다는 거래량 거래대금의 의미를 좀 더 맞춰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15년도에 고점 찍을 때 거래대금 대비 쭉 미끄러졌다가 중간중간 거래대금이 일부 나올 때 양봉으로 한번 돌려세우는 흐름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 추세를 이겨내지 못하고 미끄러졌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래대금이 올해 들어서 뭐가 어찌됐건 거래대금이 일단 실려 있어요. 조금씩 앞전보다는. 그리고 지금 이번 달에 조금 더 실리고 있고. 그렇다면 거래대금이 실려서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작년 말부터 갖고 오신 기준이시다라고 한다면 거래대금 실리고 그러고 나서 소외되는 흐름이 벗겨진다라는 가정을 먼저 수립해 놓고 대처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거래대금이 실려있는 만큼 월봉 추세에서의 윗꼬리 부분 감싸 안고 돌린다. 주봉에서도 윗꼬리 부분 바닥 인식 잡는 곳이죠. 정점에 달했다 이렇게 인식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닥 인식 잡는 쪽에서 거래대금 실리고 움직이니까 꼬리라고 할지라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방안에서 뭐 매수 사인을 드리지는 않아요. 또 오늘 기준에 아까 10시 기준이었으면 이때 질문 주셨을 때 답변을 드렸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어쨌든 뭐 이 변동성에 단기적으로 놓고 본다면 꼬리에서 잘라내는 게 맞죠. 근데 지금까지 가지고 오신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 추세 범위를 돌파하는 쪽의 기준으로 좀 놓고 보셔도 무난하지 않을까. 이건 뭐 주관적이라고 그랬죠. 지극히 주관적인 추세 부분을 이렇게 그리는 건데, 요 추세 라인을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벗겨내 주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든다. 내일부터 다시 거래량 급격히 준다.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현금이 없으실 경우엔 정리를 해서 대처하는 거고 현금을 확보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1년 갖고 왔기 때문에 나는 조금 갖고 갈 수 있다, 여력이 있다 하시면 거래량 실리고 돌려지는 흐름이니까 이 꼬리 부분을 감싸 안고 돌린다 쪽으로 기준을 잡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우 나 신경 쓰기 싫어요. 그러면 아유 그럼 뭐 정리하셔가지고 주력으로 옮겨가시면 되죠. 그렇게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자, 그렇게 놓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LNF인가요? 그 키리우스님께서 LNF의 거래 정지 이제 그 LNF 여기 있네요. 거래 정지 주권 매매 거래 정지 10시 56분부터 시행돼서 멈춰 있다가 이제 다시 거래가 됐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뭔가 경영상의 특이한 내용이 뭔가 나온 거 아닐까요? 공시가 주요 공시가 나오면 그래요. 주권 매매 거래 정지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을 했네. 그 이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라는 거 사실은 위든 아래든 뭐 오늘 또 꼬리가 달리든 말든 이게 정상이라는 게 뭐냐면 이러한 뉴스 내용을 바탕으로 매출액 대비 464%의 어마어마한 확장 계약 내용이 발생이 됐다. 주가에 엄청난 영향을 줄 거다. 2차 전지 사업 부분 대박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어찌됐건 결론 계약 기간이 내년 1월부터 2년이란 말이에요. 2년 동안의 기준점에서 뭐 매출이 증가했고 뭐 영업마진 어쩌고저쩌고 다 좋아. 결론 의약품 쪽은 막말로 이런 내용 하나도 없이 공시 하나도 없이 지 멋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건 심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재료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재료 부분은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게 만약 어마어마하다 그러면 점상 가야지. 외국인 기관이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해서 점상을 가야죠. 그런 부분은 아니죠. 그럼 결론은 얘도 PER, PBR을 다 따져보고 지금 주가가 저평가인지 뭐 심리적으로 더 갈지 내용은 있으니까 뭐 움직여주면 뭐 더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들여다보는 게 맞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기준에 이제 25%까지 움직인 부분 매출 대비해서 뭐 어마어마한 그 2차전지 신규 매출 계약을 2021년부터 22년 거까지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 재료죠. 그렇게 해서 뭐 움직이겠다는데 그래서 특별한 그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약 공시라든가 이런 경우에 공시를 하게 됐을 때 장중에 공시하게 됐을 때 이렇게 좀 멈춰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동시효과 다시 진입해서 거래가 실립니다. 그래서 악재 내용이면 당연히 뭐 밑으로 미끄러지겠죠. 결론적으로 매출액이 이제 464% 매출액 대비해서 그럼 얼마에 지금 천억 조단이네요. 1조 4천억인가요? 맞나요? 1조 4천억. 거기에 이제 2년치니까 절반 쪼개면은 7천억. 2조 원짜리 시가총액 2조 원짜리에 7천억의 매출이다. 뭐 그러면 뭐 그걸 가지고 어마어마하다 하고 논하기에도 좀 애매해. 왜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매출 금액만큼의 시가총액이 형성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매출 규모보다 월등히 높게 그러니까 테마 형식이 형성되어 있던 것도 마찬가지죠, 사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예측 범위도 있었던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좀 프로그램 쪽에서 어마어마하게 매도인데 개인들의 흥분 상태에 놓여져 있죠.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못 따라붙어. 그래서 이제 갭 상승이 벌써 16%로 출발이 됐고, 우리는 못 따라붙어요. 그 다음 범위에 한번 뭐 내일이라도 눌림목이 나오거나 기준점이 뭐 새롭게 잡힌다면 또 모를까. 그렇게 해서 이쪽은 당연히 펀더멘털적인 요인에 의한 변동성이고 그다음에 뭐 주봉 단위에서도 이 수급 범위가 수급 논리죠 뭐. 이 수급 범위가 앞전의 고점을 넘길 수 있는 수급이었잖아요. 예? 우리는 무조건 수급입니다. 뭐 그들이 먼저 알고 있었던 뭐를 했던 어찌됐건 누적 수급이 올해 들어서는 들어와 있잖아요. 2월 뭐 중순? 2월 중순부터 누적적으로 보시면. 근데 이제 2조짜리 종목이라서 신뢰도가 이제 아주 높진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한 방에도 나갈 수 있단 말이야. 쌍끌이 매수로 300만 주, 그럼 10% 매수했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7% 매집을 했다니까요. 적지 않아요.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 이제 이런 물량을 막 오늘 거래량 1000만 주 터뜨려버리면 하루에 나가는 건 좀 무리수가 있지만 어찌됐건 빼고 나가려면 맘대로 빼고 나간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매집돼 있는 종목 우리가 교육 분명히 받았어요. 1월 달에 제가 교육을 한번 더 해드릴 거예요. 비싸다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그냥 다 들으셔야 되는 거야. 이걸 어떻게 매일매일 이렇게 찔끔찔끔 들을 거야. 날 잡아서 몰아서 한꺼번에 교육받아야지. 매수 평균 단가의 기준에 쌍끌이잖아요. 35,000원 평균 단가 정도 놓고 본다면 10%면은 최소 50에서 100%를 들어 올려야 그들이 빠져나갈 때 수익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35,000원에 57,000원이면 사실상
할인돼 있는 건 아니죠. 할증이죠. 그렇게 해서 22,000원 정도니까 한 60, 70%막 이렇게 할증돼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심사숙고하는 거죠. 매집은 돼 있는데 할증이 돼 있고,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그거를 배웠다면은 나머지 뭐 예를 든다면 삼성전기, LG전자도 무지하게 매집됐던데 걔네들이 프리미엄이 거의 없어요. 그런 쪽에서 답을 우리가 찾아볼 수도 있는 거고, 어찌됐건 LNF의 기준에서는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뭐 대박인 거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그래 수급이 이렇게 바뀌면서 누적 수급이 있었던 건 다 지들은 뭔가 준비된 이유가 있었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현대 그린푸드하고 LNF처럼 이렇게 공시가 있어야만 제대로 된 거다. 그러면은 뭐 저쪽 기준에서 의약품 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내용도 없이 움직여봐야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잠깐 봐달라고 하셨는데, SK 이노베이션도 이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다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노베이션은 항상 이제 그 LG화학의 대체 종목으로 들여다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2차 전지 없어요. 2차 전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다른 쪽 다 2차 전지인데 우리도 2차 전지 사야죠. 이렇게 했을 때 LG 화학이 없을 경우에 이노베이션을 택했죠. SDI의 단기 공략도 들어갔습니다만 IT주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SDI는 배제를 해놨고,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 쪽은 우리가 기준을 잡을 때 이제 화학 정유 뭐 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화학 정유로 놓고 보셔도 되고, 왜냐면 이제 그 기초 소재 부분들이 경기가 살아날 때 가장 먼저 이제 쓰이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건 SK 그룹주들의 이제 화학 분야에 대한 이 쪼개놓은 흐름들이 뭐 정신없죠.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놔서 어쨌든 결론은 그 SK 이노베이션을 세 가지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화학 정유 쪽의 기준, 그 부분에 이제 실적 개선포, 두 번째 기준은 2차 전지, 3대 2차 전지 업체의 SDI, LG화학,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준에서 SK 그룹주들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있었을 때, 그렇게 해서 이제 SK 그룹주들의 신규 상장 부분에 연동돼 있어서 올해 뭐 SK 케미칼부터 날라다녔죠. 거기에 빌 게이츠인가요? 빌 게이츠 쪽에서 이제 그 코로나19 관련해서 내용 기준점,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이노베이션 쪽의 추세 부분도 뭐 월봉 기준에서 이러한 그 기준점 놓고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목표주가 설정 범위가. 다만 이제 우리는 대형주를 놓고 볼 때 기본적으로 뭐 현대차의 아쉬운 부분이 좀 그런 거라는 거죠. 뭐냐면 주가가 19만 원 다시 넘기고 있는데 수급이 아무리 제가 손바뀜이다라고 표현을 해도 버겁다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 수급 개선법이 확 나와줘야 돼. 어떤 것처럼 LG화학처럼 떠넘기는 듯한 모습 속에서 다시 매수가 들어와서 이 손바뀜 이후의 수급이 월등하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든, 이게 인덱스 쪽에 연동되는 수급이든 자체 수급이든, SK 이노베이션도 뭐 당연히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는데, 여기에 이제 수급 개선법만 조금만 더 확인이 되면 그러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시장 수익률은 당연히 넘긴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뭐 제 시각이 잘못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IT 쪽이 완전히 팔방미인이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나쁘게 안 봅니다. SK 이노베이션 긍정적으로. 우리도 들여다놓고 봐야 돼요. 지금 생각난 김에 저쪽 그 LG화학 옆에 놓을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2차 전지 쪽의 흐름의 기준이 잡히는데 LG화학이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와 있고 16조 원에서 60조 원 수준까지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그런 LG화학 부분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뭐 가격 메리시든 아니면 윗방향성의 거래가 터지는 흐름이든 뭐가 기준이 잡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의 흐름이 나온다면은 어쩔 수 없이 대체 종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대체 종목이 또 오히려 또 이노베이션이 엄청난 탄력을 보이고 있는 상태였다. 그렇다면 이제 LG화학 쪽에 가격 보고 LG화학을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는 만약 2차 전지 기준이라면 SDI, LG화학, 이노베이션, 화학 기준에서는 LG화학, 하나솔루션, SK 이노베이션, 그죠? 그다음에 SK 그룹주 기준에서도 한번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형주 기준은 어차피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이든 충분히 시장 수익률을 넘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LG전자 다시 97,000원 공방인데 프로그램 매수 계속 증가하죠. 이거 장 끝날 때까지 계속 증가하겠지.
오늘 날 잡아서 이제 편입 비중을 가져간다라고 해석을 하니까 항상 말씀드렸죠. 얘네들이 편입을 할 때 얘따 맛있게 먹으십시오 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위로 막 싸줄까? 아니란 말이에요. 최대한 얘네들도 이 친구들도 10원이라도 싸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 것이며 프로그램에 알고리즘을 넣어놓는다고 해도 두 번째 기준에서는 어찌됐건 이 친구들도 어떻게 해요? 도저히 안 된다 싶으면은 아니 밑에 여기다 96,900원에 오늘 만약에 100만 주 사야 돼. 여기다 96,900원에 100만 주 딱 매수. 아 그럼 누가 사줘? 밑으로 던져줘? 안 던져주잖아. 그러니까 머리가 짱구가 아니니까 적절하게 밑에서 사고 위에 걸려있는 물량 적절하게 가져간다고. 오늘 사서 오늘 뭐 이 등락폭에 차익 실현할까봐 그럴 바에 인바이오 매매하고 말지. 근데 인바이오는 어때요? 시가총액이 안 되잖아요. 거래대금이 아무리 터져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매도 잔량이 위에 쌓여 있고 매수 잔량 밑에 없죠. 위로 다 채가겠다는 거예요. 밑에다 100만 종에다 넣어놔봐. 순식간에 뭐 개인들이라도 막 다다다다다 다 사버리지. 그럼 어떻게 돼? 자기는 사지도 못하는 거야. 원래 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수급까지 잘 해석해서 보셔야지 막연하게 뭐 아유 이거 내가 샀으니까 뭐 기관들이 사주겠지. 걔네들이 왜 위로 사주냐고. 그러니까 살 만큼 다 밑에서 사면 그 다음에 아 나 30만 주 오늘 넣어놔야 된다 채워놔야 된다 하면은 뭐 그날 마음 먹고 움직임을 주겠죠. 우리를 위해서 위로 사주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10만 원 미만에서 얘도 채우셔야 됩니다. 아싸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시 플러스로 돌릴 수 있는 보합 공방입니다.